안녕하세요. 어느덧 만추의 계절입니다. 오늘은 치과 교정의 달인, 못하는 치과 교정이 없는 치과계의 다크호스, 히든 히어로로 불리고 계시는 최화성 UC 서울치과 원장님을 모시고 고난도 치열 교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특허 출원만 해도 3건이나 됩니다. 최근에는 바람 유전자라는 메디컬 사이코 판타스틱 심리추리 소설을 내놓고 문인의 반열에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재다능한 최화선 원장님을 모시고 3가지 치아 교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헬스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과 교정과 전문의 최화성입니다. 제가 못하는 교정이 없는 건 아니고요. 못하는 교정에 계속 도전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전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화제가 좀 많이 되는 역교정이라든가, 역교정이란 거는 없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보철물을 임플란트 등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다음 단계 수술을 준비하기 위한 것을 말하고요. 어쩔 때는 우리가 많은 공간을 임플란트로 오히려 하기 싫어서 보철물을 하는 대신에 인공적인 구조물을 넣지 않고 그 공간을 다 폐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치아가 굉장히 약하고다 하면 특정 치아는 움직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쪽 치아만 움직여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러한 증례들과 또 전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등등에 대한 저의 견해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역교정인데요. 역교정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기존에 이미 발치를 했어요. 발치를 해서 공간을 다 닫았는데 환자분이 저는 아직도 입이 다 안 들어갔어요 라고 할 때 그 공간을 다시 벌려서 이제는 아예 그냥 성형외과적인 뼈를 쳐가지고 많은 양의 돌출입을 넣는 그런 교정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또한 다른 경우가 있다면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보철물을 넣는다든가 어떤 상실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재창출해 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것은 난이도가 어려운 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소구치, 사람 이렇게 소구치가 2개가 있습니다. 송곳니 있고 소구치 하나, 2개 있고 대구치랑 큰 어금니가 있는데 기존에 이미 교정치료를 받으셨어요. 교정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은 저는 그때 교정을 할 때 미니 스크류도 없던 시절에 해서 그런지 좀 교정이 입이 덜 들어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셔서 공간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거의 없던 공간을 7mm 이상 이렇게 상당히 많은 공간을 앞니를 많이 뻗어뜨리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수술로 다시 넣어야 되니까 앞니를 많이 뻗어뜨리면 그만큼 물리적으로 이제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수술을 해서 다시 공간을 닫은 거죠. 이럴 때 이제 전방부 측은 분절술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리고 마무리로 다시 공간을 닫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처음하고 마지막이 뭐 별 차이가 없는 동일한 인물일까라고 보이지만 중간에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이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3차원적으로 치아가 비틀리기 때문에 이런 딱 그 좋은 공간, 이 정도라면 뭐 임플란트 심는데도 별 문제는 없을 텐데요. 그런 공간을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미니 스크류라는 게 다수 들어가 있고 이런 스프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간을 중간에 많이 확보한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증례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교정을 했고 교정 치료는 뭐 크게 나무랄 것이 없으나 본인은 미용적인 목적으로 조금 더 입을 넣고 싶다. 잇몸이 너무 튀어나왔다. 이런 것을 이제 해소하고 싶었고, 이럴 때는 아까 같은 스프링 같이 좀 단순한 방법도 쓸 수 있지만 이분 남자분이고 굉장히 근육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 루비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철사를 접어서 치료를 이제 정교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술 후의 모습이고 마지막 끝났을 때는 교합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를 보면 동일한 환자분이신데 공간이 뭐 전혀 없는 상황에서 거의 뭐 7mm 정도 가까운 이런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재창출한 공간을 이용해서 환자분의 목적 달성을 도와드린 결과가 되겠습니다. 한편 지금은 공간을 많이 만들어낸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는 공간을 많이 닫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를 많이 하게 되면은 엑스레이 할 때마다 그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시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교정 학술지에 올해 게재한 논문인데요. 이분은 이제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고 오셨는데, 교정 치료를 받으려고 오셨는데
어떤 그 전방부 골절술이라는 수술을 했는데 보면 치아가 약간 이렇게 멍이 든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고 아래 치아가 이제 삼전치라고 해서 선천적으로 이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위에 두 개는 수술 시에 발치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술을 굉장히 좀 터프하게 하셨는지 이렇게 좀 치아 주위가 아주 치아의 그 골절선이 가깝고 치아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멍들어 있는 어찌 보면 이제 괴사돼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좀 걱정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라인이 좀 울퉁불퉁하고요. 그래서 이제 CT도 찍어가지고 자세히 보게 되는데 이 CT라는 것은 이렇게 적층물로 쌓아 올리기 때문에 3D 프린팅처럼 인전면을 정확하게 관찰하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이 근데 많이 들어가 보인다고 하셔서 오히려 더 밖으로 빼고 싶다 막 그런 지금 치아 상태가 좀 위험한 치아들도 있는데 이 치아들을 밖으로 빼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있는 공간이라도 다 닫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앞니를 뒤로 밀 수가 없으니까 어금니를 다 당겨서 이제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이제 고안한 것은 어금니 쪽에 이런 장치를 넣어가지고 앞에다 미니스크를 위치를 놓는데 상당히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들어가게 해서 어금니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이 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앞니가 좀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에 어금니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더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장치를 써서 공간이 이제 상당히 폐쇄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외상치들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엑스레이상에서 마지막에 추가적인 어떤 외상의 흔적 없이 치료를 잘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상태고 사실 제가 좀 잘하는 게 RN이 하나 없을 때 옆에 송곳니 끌어다가 RN이처럼 딱 맞춰주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에 송곳니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송곳니인지 전혀 좀 알 수가 없으실 겁니다. 또 그럴 정도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CT상에서도 뭐 큰 변화 없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할 때는 치아 숫자가 위아래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아주 정교한 3D 진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랜을 하나를 이렇게 잡고 또 그럴 때 중앙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 거를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미리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결과가 나오겠다고 싶은 그런 상태를 이제 골라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죠. 비슷한 전치부 외상인데 이분 이제 수술 도중에 뭐가 생긴 게 아니고 어렸을 때 다쳤어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 치아 색깔이 좀 노릿노릿하니 이미 신경치료를 받아가지고 잇몸도 상당히 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치료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고 앞니는 건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다 이제 어금니를 삐뚤삐뚤한 거 조금 핀 거 외에는 어금니를 다 당겨가지고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치아 뿌리에 좀 손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편 이제 이런 그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 자체가 교정치료에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면역 억제제들이 굉장히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교정치료에 있어서는 혈류량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오히려 좀 방해가 되는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물을 갑자기 끊을 수는 또 없고 줄여가면서 달래가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큰 어금니 공간이 없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런 항염제들이 침이 좀 잘 안 나오게 하기 때문에 충치가 많습니다. 이제 고생이 많으신데 얼굴도 예뻐지고 싶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치아를 뽑고 과연 이 많은 공간을 그런 항염제를 먹는 상황에서도 닫아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내과 전문의와 잘 상의를 해서 약물 조절을 하고 또한 이런 자가면역성 질환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어떤 생체적인 기능은 면역 자체는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오히려 좀 역이용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들어서 이런 좀 특수한 철사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금니를 많이 당겨서 물론 앞니도 이 경우는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치료 이제 잘 완료한 모습이고요. 이것도 같이 우리 대한교정학회 임상학술지에 게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해피하게 잘 쓰고 계시고요. 그러한 변화들이 있었고 입술 많이 들어갔죠? 이제 엑스레이상에 보면. 그래서 미용도 교정치료의 가장 장점이라면 어떤 치료는 예뻐지긴 하는데 건강은 좀 희생해야 되는 게 있는데 교정치료는 대부분 치아도 관리하기 좋게 반듯하게 해주면서 안무도 좋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 이걸 중첩이라고 하는데요. 검은색이 치료 전이고 빨간색이 치료 후입니다.
보면은 치아들의 이동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입술도 잘 따라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전신질환이 뭐가 있으니까 몸이 허약하니까 교정치료 포기해야지 하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의와 잘 상의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요번에 아까 정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SCI 논문인 프로그레시브 오र्थodon틱스의 방금은 아니지만 최근 억셉트된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치아가 움직일 때 그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 치조골이 잘 따라가느냐, 어떤 요소가 그것에 관여를 하느냐를 본 논문이고요.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뼈가 이렇게 올록볼록해지면서 치아는 가는데 뼈는 잘 안 따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초진에는 이렇게 좀 날씬했는데 치조골이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뒤에 좀 더 하얀 게 치아고요. 근데 못 따라가서 골이 이렇게 남는 것처럼 이렇게 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란색 화살표 보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런 것이 좀 심한 분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랬는데 물론 뼈가 더 많아지는 것은 생리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미용적인 목적에서는 보기도 좀 울퉁불퉁하니까 좋지 않고 입술이 또 잘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분에게서 이런 일이 더 일어나느냐 이것을 연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환자들이 있을 때 이런 분, 이렇게 생긴 분, 이렇게 생긴 분 있을 때 각계의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임상적으로 보면 이분은 날씬하게 잘 따라갔죠. 이렇게 해서 별로 튀어나온 뼈가 없고 이분은 한 중등도입니다. 어느 정도 따라갔지만 조금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뼈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분은 좀 심하게 잘 안 따라가서 여기 보면 굉장히 올록볼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지 좀 알고 싶었고 이분은 제가 시작한 분은 아니고 이제 타치과에서 하다가 의뢰된 경우인데 옥리된다고 그래서 너무 안쪽으로 꺾어갖고 입술 넣어주려고 욕심내다 보니까 뼈가 못 따라가서 이렇게 이제 된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갖고 그거를 고민하셔서 제가 다시 치아 뿌리를 뒤쪽으로 많이 이동을 시켜드려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이제 서 있었는데 치아 뿌리가 이걸 뒤쪽으로 싹 넣어줬더니 뼈도 좀 같이 따라가서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진 모습이고 이제 다 끝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날씬해졌죠. 그래서 그것에 관여하는 인자를 저희가 이제 3단계 레벨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이런 각도를 본 것인데 제가 좀 새로운 진단법이라고 한 것은 예전에는 거리와 각도만 주로 재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각도를 만든 것은 컨투어를 보기 위한 겁니다. 이게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이 치아와 평행하게 잘 가느냐 아니면 좀 따로 떨어져서 가느냐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을 거다 하고 그 모양 양태를 분석을 해가지고 보니까 결국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치아 뿌리의 외면을 잘 따라가는 뼈를 갖고 계신 분들은 뼈도 잘 따라간다. 근데 치아가 굉장히 이렇게 서 있고 갈수록 이렇게 두꺼워지시는 분, 이 뼈와 치아가 잘 안 따라가시는 분들은 뼈가 잘 안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게서는 어떤 치주적인 것과 같이 병행하든지 다른 좀 뿌리를 좀 뒤로 많이 넣는다든지 이런 교정과 치주 복합적인 플랜을 잘 세워야 된다. 것이 논문이었고요. 저희 치과 전경을 잠깐 보여드리면 홈페이지도 있고 저는 이렇게 다소 모니터를 다 설치해서 무슨 아이언맨 집처럼 이렇게 차트 보이고 엑스레이 보이고 전자 차팅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잘 디지털화를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저는 이제 여기도 한 번씩 보이기도 하고 스태프들과도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날은 사실 잘 못 찾는데 스태프들이 굉장히 안겨줬어요. 네, 정말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헬스OTV 시청자 여러분, 아름다운 치열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